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광주에서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미얀마 여학생이 지역사회 도움으로 광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광주에서도 예정돼 있어 방역당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 사건이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이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단지가 있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직접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할 예정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는 첨단 3지구 안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행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8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진행돼 원주민으로부터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용이해 수익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내세워서 수익민한테는 헐값에 뺏어가고 그거는 전부 다 개발 이익 그리고 분양 이익으로 자기네 기득권 세력만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현재 성남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그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그 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사업 추진의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62개 항목에 대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추가 안정장치 등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법적인 제도도 없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뭔가 민간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지금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에선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산정지구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발업자의 초과 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논평을 내고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두환을 칭찬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윤 후보가 부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호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망발이라고 규정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윤 후보는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5%까지 올라갔던 병상 가동률이 현재는 19%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어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증상 검사자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5명 등 8명이 추가됐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워서요.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평년 기온보다는 4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오늘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날은 춥지만 종일 맑은
맑은 가을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쾌청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더 춥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수는 4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확성기를 틀고 도와달라, 살려달라며 외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5.18 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은 한 미얀마 학생이 한국어로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 갔다가 확성기까지 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후 군경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기까지 했던 이 대학생.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입국해 앞으로는 소연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오고 싶었던 한국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어를 더 배우고 우리나라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소연 씨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부터 등록금 등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측과 5.18 단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소연 씨는 내년 3월에는 정식으로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 학생이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특히 강주라는 곳에 와서 또 강주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5.18 단체는 향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앞서는 아시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좀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광주에 이제 들어오게 된 학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돕는 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도움 중에 아주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시작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은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예정돼 방역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고 여기에는 조합원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집회가 허용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체증을 거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교육청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와 상시직 연수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지부장이 어둠 속에 부상을 입었다며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한 광주시의 결정을 지지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협상 대상 제위가 취소된 건 시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광주시의 방침을 사업자들이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대신 문화 콘텐츠 육성 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 작업 중 숨진 여수 특성화고 홍정훈 학생 사건과 관련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권과 안정이 보장되는 실습처를 발굴해 실질적인 학습형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개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직폭력배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던 사업가 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남의 한 산업 집적지를 매각하려던 지인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3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 11구 사건이 73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만든 이 기념일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묵념 사이렌과 함께 여순 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첫 추념 행사,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념식입니다. 이 교회에 한 사람도, 한 유가족도 빠짐없이 신고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추념사를 보낸 김부겸 국무총리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합동 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보지 말고 이 지역의 각 지역에 조사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직권조사가 내려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전라남도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올해 말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습니다.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별로 경고와 금지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국립대학 중에 가장 높고 또 노동자 10명당 1명꼴로 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국립대 청소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청소 노동자 수가 20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에 1명꼴로 산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전남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114곳 중 소화기가 구비된 곳이 12곳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7번째 팀 광주 AI페퍼스가 창단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이뤄진 AI페퍼스는 이번 시즌 빠른 속도와 조직력으로 리그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홈팀 유니폼을 입은 AI페퍼스 선수가 상대방의 코트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려 넣습니다. 관중들이 들어선 페퍼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를 맞는 선수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공을 끝까지 살려냅니다. 여자 배구리그 7번째 신생팀 광주 AI페퍼스가 창단 후 첫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AI페퍼스는 어제 지난 시즌 5위였던 KGC 인삼공사를 맞아 4세트 끝에 1대3의 스코어로 패배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팀을 이끌고 4강 신화를 이뤄낸 김영실 감독은 평균 연령 21살이 안 되는 선수들의 젊은 패기와 조직력으로 여자 배구 리그의 새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선수단은 흥국생명에서 이적한 레프트 이한비 선수와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한 세터 박사랑 선수 등 16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또 좋은 팀보다는 튼튼한 집으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팀으로 자리 잡도록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단 첫 홈경기에 앞서 페퍼 스타디움에선 다양한 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만큼 모든 관중들에게 사인볼이 선물됐고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선보여졌습니다. 신팀으로 그것도 제일 젊고 제일 어린 팀으로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이 1차적인 목표라는 AI페퍼스. 빠르고 강하고 똑똑하게라는 팀 슬로건에 맞게 총 36경기로 치러지는 2021-22 시즌 여자 배구리그에서 막내의 반란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 마련된 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8개 체험구역과 23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 현장 대원으로 근무했던 소방 공무원들을 체험 교관으로 배치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력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안산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3관왕을 차지했으며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등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도와주는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빵그레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빵과 바리스타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직접 카페를 운영하도록 해 청년 취업과 독립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회공헌으로 추진하고 있는 빵그레 사업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에 1호점을 개점했고 이번에 광주에서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5%가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 5천여 개 가운데 81.3%가 5년 전에 설치됐고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오래된 CCTV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기승인 요즘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며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춥지만 종일 맑은 가을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특히 날이 춥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완도의 낮 기온은 17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3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 안팎으로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